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이 최고의 진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찾아가서 생생한 진학 정보를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수험생들의 손에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표가 지워졌습니다.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만족을 하기보다는 아마 조금 그랬을 텐데요. 근데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꿈도 있고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방향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진학계의 거목이시죠.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실여자고등학교의 안영근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또 EBS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TBS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EBS에서 여러 가지 얻었던 정보들, 그런 또 진학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TBS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예,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금요일날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가 나왔죠. 지금은 이제 그 성적표의 결과를 분석할 시기이고 특히 성적이 잘 나온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시기입니다. 자, 또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지난 2년간의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TBS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는 전화로 우선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1-5544 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으면서 해결책도 찾고 자신감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형법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형법 전문 변호사. 구체적으로 꿈을 정한 학생인데요. 어때요? 요즘 날씨 좋은데 마음 잡고 공부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나요? 어때요? 그냥 그저 그래요. 노력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상담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우리 학생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성적표 받은 거는 별로 궁금한 게 없고요. 네, 오늘 어떤 거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네, 저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내신이 조금 많이 낮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내신을 그나마 비교적 적게 보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점을 같이 분석할 테니까 예, 끝까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어 4.7등급, 수학 7.36등급, 영어 3.2등급, 사회 4.75등급, 국수영사 평균 4.59등급입니다.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예, 국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5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7등급에서 9등급 갔다가 다시 7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영어는 3.29등급에서 2.25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자, 이번 3월 모의 수능 점수 살펴보면 국어 B형의 1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2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사회문화 6등급으로 평균은 2.75등급입니다. 네. 자, 작년 11월과 3월 이번 모의 수능 비교해 보니까 국어는 4에서 1등급으로 많은 상승을 눈에 띄게 했고요. 네. 수학하고 영어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지금 교내 활동에서는 학교 방송부 아나운서 겸 방송부 차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고교 신입생 홍보 요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 동아리를 스스로 창설했고요. 동아리 회장 맡고 있고, 특히 이제 지방법원에 대한 재판 과정을 다수 참관하는 그런 열정을 보였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으로는 2학년 때 이제 영어 국제 연설자 클럽에 해당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고요. 네. 자, 교회 활동으로는 개인 봉사 활동으로 총 100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 법교육 프로그램도 2박 3일간 참여했고요. 자, 수상여행을 보면 학교 축제에서 부스 만들기 대회 2등 했고요. 교내 독서 토론 대회 1등,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1등, 교내 논술 경시 대회 3등 등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2지망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두드림 전형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3지망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활동 영역을 보니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할 만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비교 활동 보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아까 우리 학생이 이제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제 본인이 지금 수학 점수가 특히 내신을 중심으로 많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평소에 수학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제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학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하셨군요. 잘 못했군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본인이 약점이 이 수학이 부분이 있지만 또 강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은 이제 전체 방송 듣는 학생들도 같이 좀 참고할 만하게 일반계 학생이 아니라 이제 특목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교과 성적 봤을 때는 이제 영어 교과와 외국어 관련 교과 성적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그 수학 교과 성적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모의고사 성적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랑 영어랑 상당히 높은 성적인 반면에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교 프로그램도 많을 뿐더러 우리 학생이 상당히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는 이제 뭐 수상 경력도 실제는 이제 말하기랑 글쓰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이 뛰어난 것들을 뭐 국어랑 영어랑 다양한 과목에서 수상을 했고요. 특히 우리 학생은 이제 동아리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동아리를 많이 구성해서 실제는 이제 학생회 활동 포함하여 많은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본인의 지금 현재 희망하는 전공 관심도와 맞게 상당히 적합성이 높게 많은 활동들을 했다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독서 활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어떤 그런 활동 등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까 박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이 굉장히 돋보이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한국외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한국외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전공 적합성 신나게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올리자 교과 성적. 성적이 특히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하죠.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도와줘요. 수학이 발목을 잡습니다. 어렵습니다. 90m에서 멈췄네요.
네, 우리 학생이 90m 점에서 우리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90m면 거의 다 많이 준비가 된 것 안 같은데 돼요. 이제 마무리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세계대학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한국외대 보겠습니다. 자, 한국외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제 사회과학 계열로 모집하는데, 자, 모집 인원은 총 9명이고, 예, 수능 최저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 뽑고, 이때 서류 평가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들어갑니다. 자, 이때 중점사항으로는 대학에서 얘기하기를 학습 역량, 그 다음에 전공 관심도,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주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이 30%가 이제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때 면접은 주로 이제 인적성 면접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난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자기가 정말 했는가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이 이제 면접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 2년 전에 2013 대입에서 실제 여기 1단계 이제 한국외대 합격한 학생들 중에 일부 사례를 봤더니 주로 이제 외국어 교육학과 같이 높은 학과들은 한 1.5등급,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 국가 언어학과 같은 경우는 주로 한 3.9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어서 실제 우리 학생이 선호하는 행정학과가 실제는 좀 높은 어떤 그런 점수를 요구하는 그런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를 보신다면 조금만 더 이제 부족한 부분 채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좀 고마운 게, 예, 학생부에 대한 어떤 정량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에 대해서 예, 정성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번에 2015 대입 계획안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는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에 직접 명시하지 않은 전형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문의해 보니까 역시 정량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정성 평가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왜 이렇게 교과 성적이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자기소개서에 명확히 밝힌다면 아마 좀 더 이제 대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우수한 교과에 대한 학생 역량이나 그다음에 전공 관심도를 조금 더 화려하게 좀 우리 학생이 좀 부각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이 워낙 다양하고 다채롭고 또 그다음에 자기 전공과 맞게 많이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 좀 1단계에 대한 어떤 통과 확률을 좀 높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일단 저도 도전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지망으로 동국대학교 법학과 두드림 전형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16명 모집하고 이제 역시 수능 최저의 기준은 없고요. 자, 이 대학의 특징은 1단계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만 본답니다. 다른 걸 보지 않고요.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여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서 나타나는 독서활동이나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그다음에 특히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는 학생은 나중에 면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이 40%를 반영하고, 2년 전 그 대입에서 이제 1단계 합격자죠.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서류를 봤더니, 예, 학과별로 편차가 있지만 한 1.7에서 4.0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 대한 어떤 도전도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1단계에서 학생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면접에서 정확히 이제 명시하시면 충분히 아마 합격할 확률을 좀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여기도 도전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이제 숙명여대 법학부, 예,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는 이제 숙명 미래 리더 부문에서만 이제 모집합니다. 그래서 총 24명을 모집하고 여기도 역시 수능 최저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 1단계는 이제 서류 100%로 3배선 모집하고 2단계 면접을 강화해서 6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2단계에서는 결국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숙명여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면접을 좀 준비하는 게 좀 더 다른 대학보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2년 전에 그 1단계 합격자들의 어떤 사례를 봤더니 뭐 학과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1.0에서 4.7 정도의 평균 등급 정도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학생부와 에듀파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아직 전형계획안에 이 명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4월 말 정도에 이제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제가 도전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모두 추천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조금만 우리 학생이 더 노력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안영근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달라지는 점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015학년 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크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는 일단 질문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바뀐 점이 있는데요. 2014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이 총 4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항목 중에서 1번이
우리 학생들 자신의 성장 과정을 쓰라는 거였는데 네. 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쓰라는 대목이 금년도에는 자기가 고교 생활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써라 이런 걸로 바뀐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14학년도에서는 학교 생활 중에 인성을 발휘한 사례들 이제 그건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내 활동 세 번째로 교내 활동 쓰라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네 번째가 작년도에 나왔던 게 이거였죠. 그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쓰라는 그런 미래형 그 개념이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학생들이 가장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이런 미래형을 쓰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아직 미처 경험하지 못한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 쓸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 아마 삭제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은 4개 항목이 올해는 이렇게 3개 항목으로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특히 주의할 게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의 수상 기록들, 특히 이제 학생부 이주 전형에서 이런 외부 수상 활동 같은 걸 만약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추천서에 쓰게 되면은 서류평가가 0점 처리한다는 겁니다. 네.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하게 되면은 벌써 1단계를 통과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제 아무리 좋은 교과 성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자기소개 작성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을 네. 준수해서 잘 적어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자기소개서 표절. 이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표절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좀 미리미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쓰게 되면은 아마 그 중간고사 그 이완된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조금 미래형 문장이 좀 사라졌다라는 희망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 점들, 그리고 준비 시기까지 꼼꼼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100분위 합이 320.5, 그리고 100분위 평이 80.1입니다. 수능 준비를 좀 꾸준히 좀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100분위가 이렇게 상승이 된다면 도전할 수 있는 가능 대학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좀 우리 학생이 이제 선호하는 학과가 주로 이제 법학과랑 행정학과다 보니까 그 두 개 학과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그 100분위 갖고 한번 맞춰봤더니 일단은 지금 현재 100분위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대, 그러니까 수원대 정도가 이제 좀 적합한 것 같고 한 5% 정도 상승하면 이제 경기대 수원 캠퍼스고요. 그 다음에 한 10% 상승하면 이제 상명대랑 서울여대, 그 다음에 한 15% 상승하면 명지대나 광운대, 숭실대 정도가 가능한데 우리 학생이 워낙 희망하는 대학과는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네. 실제는 이제 이런 부분은 정시의 어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일단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본인의 희망을 계속 좀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서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희망하는 한국외대와 동국대, 숙명여대를 모두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하나 더 이제 추가한다면 지금 희망하는 그 3개 대학, 3개 학과를 본인이 계속해서 가고 싶다면 저는 그 대학이 갖고 있는 논술 전형을 좀 같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충분히 충족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때 그런 성적을 유지해 간다면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오히려 논술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의 상하 기록부를 보니까 워낙 글쓰기,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실제 보통 학생들의 독서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 전공,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를 상당히 이렇게 골고루 독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떤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논술고사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나 좀 연습만 좀 진행한다면 본인이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전형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해당하는 대학을 2개의 전형으로 동시에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화면 보면서 좀 간단하게 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조금 더 향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역시 학생부 종합에서도 역시 학생부에 대한 어떤 상승, 다시 얘기하면 어떤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성적의 기준은 제시할 수 없지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니까 분명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노력의 결과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좀 상승하는 영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교과별로 한 1, 2등급짜리를 보통 이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고2 때까지의 어떤 그런 학생부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이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고사 좀 끝나고 반드시 좀 완성해봐서 자기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걸 또 비교과를 채울 것인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도 실제는 성적 완성이 필요한데
역시 희망대 논술 전형에 대한 어떤 그 지원하는 전략 때문에 이제 실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고사 응시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이제 제2외국어로 반드시 응시해서 그 부분이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습 전략까지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자신 좀 생겼나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막 돼가고 있는지 몰랐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잡힌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뭐 잘 찾아본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지금 잘 맞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교들을 고른 것 같아서 저희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그 조언 받은 내용들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선 중점 사항은요. 3학년 1학기 학생부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좀 제고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인 중국어를 응시해서 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요. 일단 고2까지 학생부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3학년 1학기 때 교내 활동으로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본인이 힘하고 있는 한국외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동국대 법학과 두드림 전형, 그리고 숙명여대 법학과 숙명 미래 리더 부문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도 추천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지난 26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네. 금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계획, 시행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고된 바와 같이 변한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은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변하지 않는 걸 먼저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준별 시험이 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낮은 A형 그리고 높은 B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올해도 여전히 높은 B형을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변한 점이 있습니다. 예고된 바와 같이 영어 영역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문항수 그대로고요. 시험 시간도 그대로 있지만 우선 듣기 평가가 작년에 비해서는 5문항이 좀 줄어드는 17문항이 됐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읽기 문항이 5문항이 좀 추가가 된 28문항의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듣기 평가 조금 5분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읽기 평가 같은 경우는 5분이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EBS 연계율은 올해도 병정과 그대로 7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와 가장 다른 점이라면 영어 영역이 이 차이점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작년에 이제 통합하지 않고 이제 수준별 봤을 때 가장 이제 손해를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B형의 중위권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 이것이 A형, B형이 아닌 공통문화로 출제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석차는 사실 그대로 변함이 많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형이 들어오더라도 중하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석차의 변화보다는 조금 더 등급이 좀 경쟁이 완화가 좀 예상이 좀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조심하셔야 될 게 수능 영역 좀 쉽게 출제될 예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나 하게 된다면 실수 하나가 또 등급 하나로도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반복 연습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꼭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시겠고요. 그리고 또 가시 문항, 우리가 보통 고난도 문항이라는 가시 문항에서 빈칸 추론이나 일치 불일치형이 좀
문제가 될 테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가 된다면 그 반면에 국어와 수학은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영어가 좀 줄어든다면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조금 변별이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가 높은데요. 영어가 올해 쉽게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인문계 같은 국어 영역,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 영역이에요. 당연히 뭐 국어는 이제 B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B형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아마 중요한 좀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참고로 보셔야 될 게 탐구의 영역도 좀 무시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좀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셔야 되겠고 확실한 좀 준비가 원점수 기준에서 좀 90% 이상을 맞겠다라는 네. 그런 각오를 좀 해야 되겠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국어와 수학 영역에 대해서 유형별 그 출제 범위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더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국어 수학에 대한 이제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어 A형의 출제 범위는 원 과목입니다. 화법과 작문도 원, 그리고 독서와 문법도 원이고요. 문학도 원입니다. 그리고 국어 B형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2입니다. 화법과 작문도 2, 그리고 독서와 문법도 2, 그리고 문학도 2에서 나오기 때문에 A형 같은 경우는 개념과 지식을 좀 중심으로 출제가 되지만 B형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원리를 실제 담아나 글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요시한 출제가 되니까 좀 주의 깊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 이제 A형이 수학 1 그리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입니다. 그리고 수학 B 같은 경우는 수학 1 외에 그리고 수학 2 그리고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입니다. 수학 A형과 B형 같은 경우는 우선 출제 범위가 차이가 큽니다. 뭐 내용을 좀 같이 다루더라도 실제로 수준별로 출제하는 문항이 다르는 것이 특징이 되기 때문에 수학 A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B형에 비해서 조금 더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문과 학생들 좀 준비를 좀 꼼꼼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과학 연구원을 꿈으로 갖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3월 모의고사 성적표 받았을 텐데 어땠어요? 잘 나왔어요? 저 국어 영어는 공부 안 한 거에 비해서 영어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네. 근데 밀려 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 밀려 안 썼으면 1등은 나왔고요. 국어는 네. 나름 열심히 준비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실수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안영근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안영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씨도 참 봄 날씨라 화창한데 공부하기 좀 싫죠? 네. 그래도 우리 학생 내년 이맘때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뭐가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 대학교를 어느 정도 성적으로 가야 될지 정확히 몰라서 제가 지금 내신에 비해서 바라는 게 너무 높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전형에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염려 마시고요. 끝까지 좀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 교과 성적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을 보니까요. 국어와 영어, 과학 성적은 거의 6등급 또는 5등급 대이고요. 네. 수학이 2등급 대, 그래서 평균이 약 5.13등급입니다. 그리고 1학년과 2학년 때 이 성적이 향상된 추세를 보니까 국어와 그리고 수학은 오히려 이제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어와 영어는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오히려 성적이 하락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교과 성적 추세 속에서는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사제라고 그랬죠. 입학생과 전형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3월 학평을 보니까 수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 국어, 영어, 그리고 과학 과목은 모두 3등급 됩니다. 그래서 평균 2.6등급이고요. 그리고 성적 추세를 보면은 역시 그 1학년 때보다는 고3 이번 3월 달에 다소 성적이 좀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어와 그리고 이제 과학 과목에서 좀 올랐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국어 성적이라든지 또는 과학 성적을 보니까 그 등급이 3등급의 어떤 컷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렸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예.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예, 예. 교내 활동이요. 자, 교내 활동을 보니까요. 1학년 때 수학 경시 동아리 차장을 했고요. 2학년 때 수학 연구부 동아리 차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전국 수학 학력 인증 시험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할 수 있는 한국의 KMO 여기서 고등부에서 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겨울학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 기록을 보니까요. 1학년 때 주로 수학인데요. 1학년, 2학년 때 학업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 경시대에서 1학년 때는 금상, 2학년 때는 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학 경시대에 1학년 때 은상, 그리고 2학년 때 금상을 받았고요. 2학년 때는 과학 경시대에서 또 동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대 수료과학부 일반 전형이죠. 그 다음에 서울대 또 통계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수학과 특기자 전형으로 또 희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자료, 특히 수상 경력이나 이런 모의고사 성적들을 보니까 사실 조금 어느 한쪽으로 좀 몰렸다는 느낌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예,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이제 아까 그 성적을 딱 보니까 말이죠. 우리 학생이 딱 나눠집니다.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네. 월등히 낮다. 이거 볼 수가 있죠. 근데 흔히들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면 정시로 지원할 준비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학생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뭔가 지원 전략을 세워서 합격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성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죠. 주로 이런 학력고사에서도 보니까 수학 성적만 좋을 뿐이지 나머지 국어나 영어는 그렇게 썩 원하는 대학에 갈 정도 성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만 가지고 그 정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희망대학은커녕 소위 말하는 10개 대학도 아마 지원하기 힘들지 않는 성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이 이런 수시를 목표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이 수시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그 준비할 게 있습니다. 본해야 할 점이 뭐냐면 국어, 영어 성적 향상을 이걸 좀 단기간에 향상시키다 이런 욕심은 좀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학, 과학 이쪽에 좀 차라리 전력 투구해서 선택과 집중력 공부를 해자.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특기자 전형을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특기자 특별 전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 성적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성적은 어쩔 수 없지만 3학년 1학기 성적 꼭 올려야 됩니다. 특히 3학년 1학기 성적 교과목 중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수학과 과학 성적만큼은 반드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거. 2학기 때처럼 2학년 2학기 때 그 수학 4등급 한 그걸 3학년 1학기 때 반드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거 우리 학생 명심을 좀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또 그런 수학과 과학 공부를 좀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 교과목 선생님으로부터 교과 세부 능력 특기 평가, 소위 말하는 세특 그 평가를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아마 이런 학생부의 부족한 점을 치워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다가오는 3학년 1학기 내신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인데요. 지금까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대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수학 실력 괜찮죠? 신나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쉽다. 국어, 과학 모의고사. 수학에 비해서는 국어나 과학 성적이 많이 아쉽죠. 분발하자 3학년 1학기 내신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속도가 멈췄네요. 40m에서 멈췄네요.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40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실제로 좀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합격일 아닙니다. 이게 준비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뭐 준비도 뭐 간단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이제 목표 지점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준비 상황이 그렇게 좀 목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은 희망대학이 곧 목표대학이 아니다. 희망대학과 목표대학은 좀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 학생이 자꾸 서울대학교를 이런 수리통계학과라든지 이런 걸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모집 인원이 일반 전형에서 수시에서 수리과학부는 17명이죠. 정시가 7명이고요. 그리고 통계학과는 아예 정시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만 17명 모두 선발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형 방법이 1단계가 서류평가 100%인데 이 100%라는 게 뭐냐면 학생부라든지 근데 그 학생부에서도 서울대학교가 주로 보는 게 학업 능력을 본다는 거죠. 네. 그 학업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과 성적을 많이 보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본다는 건데 우리 학생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도 잘하는 자기 장점 있는 수학 과목에서 1학기 때는 1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 가서는 2등급 또는 4등급 됐다. 이건 좀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좀 그 사정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이런 부분은 좀 전공 적합도는 좋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능력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학년 1학기 때만큼은 수학 1등급 또 과학도 1등급이 돼야 할 것이다. 이걸 좀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그래서 이 목표 대학을 좀 제 생각에는 서울대만 꼭 고집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다른 그런 빅10 대학을 좀 고르신다면은 충분히 정시로는 좀 힘들겠지만은 수시 모집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대학과 목표대학은 다르다. 목표대학에 대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다 성적표를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준으로 정시 지원할 때 그 추정 점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의대, 치대 같은 경우는 원점수 기준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런 4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371점, 자연계니까 과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이 3개 영역에서는 284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스카이 대학, 스카이 대학은 4개 영역에서 354, 그리고 국수 영에서는 272점, 그리고 이제 상위권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빅10 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10위권 이상 대학들의 경우에는 332점,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255점, 그리고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322점이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241점, 그리고 인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는 279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원 점수 추정으로 볼 때 우리 학생이 아마 현재는 이 빅10도 좀 어렵다. 그런데 열심히 좀 제가 안내하는 길을 잘 따라가신다면 네. 수시에서 전략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지원이 아니라 준비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점수 기준으로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학생이 얼마를 더 올려야 하는지 더욱더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예, 제가 딱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잘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기자 전형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고서 학업 능력을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특기자라고 그래서 어떤 대회상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안 가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 중간고사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이번 중간고사 때 수학과 1등급 올리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재선 강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우리 학생 교회 수상 수학 경시대회가 또 혹시 있나요?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3학년 1학기 때쯤에 다시 한번 수학 경시대회가 있나요? 지금 5월쯤에 하나 있는데 지금 나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그럼 반드시 그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외부 그런 스펙이 필요합니다. 특기자 특별전형이기 때문에
입사제 같으면 그런 외부 스펙이 불필요한데 우리 학생 같으면 특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수학 경시대 반드시 좀 준비를 하십시오. 네. 대신 수능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생은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과학 위주로 그러니까 4개 영역 끙끙대고 정시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수시가 목표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된다. 이런 좀 자세를 가지고요. 그 대신 수학 경시대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 수리 논술 준비하고 있나요? 그냥 자습하는 시기라서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따로 수리 논술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수시거든요. 네. 수시에서 더 좋은 대학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장점, 여러 가지 외부 그 스펙이라든지 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려면은 정시보다는 특히 수시에서 우리 학생이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걸 위해서는 수리 논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학 경시대에 3학년 1학기지만 한 번 더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수학과학 성적 올리기, 그 다음에 교회 수학 경시대에 참여하기,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준비하기, 그 다음에 수능 공부는 수학, 과학 중심으로 하기,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 과학 중심으로 하기, 이런 전략으로 딱 방향 잡고 준비하십시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특기인 수학과 과학 쪽이 좀 두드러질 수 있도록 뭐 준비도 경시대회도 그렇게 참여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런 수학에 대한 탁월한 자신감을 살리려면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딱 2가지 전형입니다. 이런 학생은 참 상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딱 두드린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가 이제 특기자 특별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기자라는 게 이제 그 실기로 포함되는데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수학 특기자 전형 이쪽으로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 논술입니다. 네. 그래서 좀 화면을 보고 제가 더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만한 그 대학을 전형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특기자 특별전형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과학인재 전형이 있는데 물론 우리 학생이 이제 학과마다 모집 인원이 다르지만은 과학인재로 특별전형하는 총 모집 인원이 250명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70에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전형인데요. 여기는 40명, 1단계가 2 내에서 5배수가 있고요. 2단계가 1단계 80에 면접 20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과학공학 인재 계열이 있는데요. 240명인데 1단계가 서류 100에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모두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류란 게 뭐냐면 우리 학생이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부에서 3학년 1학기 수학과학을 중요하게 봐라 하는 이유가 네. 서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이 서류를 좀 강조를 하고 면접 준비한 우리 학생이 나중에 여름방학 때쯤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수리 논술을 좀 준비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학생은 교내 수리 논술에 대해서 상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시립대 보겠습니다. 자, 시립대 우리 학생 굉장히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좀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학생부가 전혀 반영되지 네, 않습니다. 그렇네요. 논술이 100% 반영하고 있죠. 대신 이제 수능 최저가 2개 등급 합 4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1등급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마 합 4는 될 것 같습니다. 수학과학 합치면 합 4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과학인재 전형이 193명인데 여기에 서류 40에 논술 60이기 때문에 이 논술을 위해서 수리 논술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대가 특기자 전형으로 역시 125명 모집하는데 서류 40에 수리과학 논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술의 반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이런 논술 준비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한양대가 좀 제가 좀 추천하기가 좀 약간 망설여지는데 여기서 모집인은 많습니다. 585명 네. 많이 모집하는데 문제는 여기 학생부가 무려 50%나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학생부가 좀 저조한 이런 상황에서 한양대 지원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수시는 어차피 6회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네. 한 번쯤 한양대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웬만한 궁금한 점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다 됐어요.
네. 우리 학생 그 수학과 과학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수학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학 성적을 어떻게 끌어올리면 좋을지 화학 선생님이신 김호성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뭐 내신 일단 관건이니까요. 내신은 일단 학교 수업을 좀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과학 수업 시간에도 여타 다른 상위권 학생들처럼 이제 그 수학 문제를 별도로 자기도 학습을 하면서 아마 과학 수업을 병행하는 그런 좀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일단 학교 수업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기출 문제가 이제 그 학교에 이미 열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제 스타일을 이제 선생님별로 익혀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역시 EBS 연계 교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그 연계율을 70%를 맞출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연계보다는 주로 그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에 대한 연계를 꽤 많이 높이기 때문에 어떤 수능 특강 교재에 대한 어떤 연계 교재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선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좀 원래 뭔가 좀 특기제 전형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게 좀 많이 거친 것 같고요. 네. 좀 뭔가 이제 목표 대학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방향이 잘 잡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 지금 잘하는 것을 더 잘 살려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연과학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선 중점 사항으로는요. 본인의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3학년 1학기 내신에 반드시 수학과 과학을 1등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교과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평가에 좀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으로는요. 수학, 과학 중표 특기자 전형, 그리고 논술 중심 전형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추천 전형으로는 고려대 과학인재 전형, 그리고 서강대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그리고 연세대 과학공학인재 계열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으로는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안영근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까지 2011년 이후에 한 2천여 명의 1대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가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 학생들의 합격 비결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갑니다. 내일은 서울대를 희망하는 졸업생 어머니와 당국대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